네, 저는 이번에 충청남도 지원을 했고요. 삼수이고 이제 교직이수로 영어 영문학 전공하였습니다. 제가 사실 최시원 선생님 팀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일영문학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초수의 페인도 일영문학, 그리고 재수의 페인도 일영문학이어가지고 다른 뭐 팀들 문제를 다 풀어보다가 김수아 선생님 문제가 좀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면이 좋았는지? 일단 좋았던 거는요. 일단은 제가 재수 때 다른 학원을 다니면서 마음이 되게 많이 다쳤었어요. 이렇게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세 분 선생님께서 모두 다 되게 따스하셔가지고 저는 일단 네, 그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11월까지 이렇게 되게 감정의 기복 없이 그냥 시험 보러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정말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실 재수 때 이제 쉬운 일영문학 빼고는 다 틀렸어요. 일영문학을. 그래서 일영문학 정말 심각하다. 이거 내가 잡지 못하면 나는 이거 임용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일영문학부터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일영문학만 했어요. 그거를 한 2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아니, 5월까지. 네, 5월까지 다른 거 아예 안 했고요. 다른 거 아예 안 하고 일영문학만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글을 읽는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글을 읽는 방법을 좀 깨우쳐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글을 좀 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 책도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어떤 분이 이제 자신이 쓰신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실 그 책이 그 고3들 그 모의고사 지문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약간 이런 내용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그거를 그냥 한번 읽어봤어요. 그냥 한번 읽어봤는데 영어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책을 기반으로 먼저 읽고 이제 문제들을 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제목을? 네. 그래요? 이게 서림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너를 영어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영어를 어떻게 읽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는데 영어를 사실 한국말과 영어를 이렇게 1대1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 그 자체의 의미를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읽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다 싶어서 얘를 큰 틀로 잡고 이제 이거를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일영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글 읽는 방법 깨우치기,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이제 그래, 글을 읽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거를 적용하자 대신에 충분한 양을 쌓으면서 적용하자 해가지고 두 번째 타겟은 양을 쌓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닥치는 대로 막 그냥 글을 읽었거든요. 글을 가리지 않고 좀 다른 분들 보시면 이분 모의고사는 뭐 어때, 이분 모의고사는 어때 이래가지고 글을 조금 가리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고 나보다 나았으면 나으셨지 못하진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글을 막 읽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거를 한 2월부터 6월까지 했어요. 2월부터 6월까지. 이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월부터 3월까지는 여러 강사분들의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근데 하루에 A형 쭉, B형 쭉 이런 식으로 양을 되게 쌓으려고 노력하면서 많이 풀었고요. 하지만 이때 답에 집착을 하진 않았어요. 내가 이 답을 맞았는지 틀렸는지 집착은 하지 않았고 내가 한 문장씩 이 의미를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읽었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2, 3월을 보냈고요. 그리고 4월에는
SAT 실전 테스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지문을 읽었어요. 근데 그 지문을 읽은 계기는 일단은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이런 긴 글을 이렇게 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연습을 하면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4월 내내 읽었고요. 또 이게 좀 상당히 난이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4월달 한 달 보내기에. 그리고 5월달부터 이제 슬슬 전공을 살짝 건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때도 일영문학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느라 전공에 시간을 많이 투자는 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통사론 조금, 그때 신할교를 그냥 읽었거든요. 그냥 다시 한번 내용 상기시키자라는 개념으로 읽어서 조금 하고, 이때 넥서스 501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 중에 파트 2인가? 파트 2 부분에 한 문장씩 뭐 이렇게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에 집중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5월달 한 달 동안 하고, 또 뭐 다른 뭐 통번역 학원이 또 있어요. 그거 자료도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읽었던 거예요. 양을 충분히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것도 꽤나 어려웠기 때문에 양을 쌓는 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일영문학의 그런 광탈의 경험은 영어에 대한 노출이 정말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거나 다 읽어보자. 어려운 거, 쉬운 거 그냥 다 읽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5월까지 보냈네요. 네, 5월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출 분석이 보통 생각하면 기출에 이거 나왔고, 그래, 이런 유형 나왔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가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합격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이 문제를 맞아서 합격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들의 그 합격 답안을 다 모았어요. 복기본을 다 모아서 기출 문제를 보고 이분들의 복기본을 보면서 제가 채점을 했어요. 사실 그분들의 답안을, 그분들이 점수도 올려주시잖아요. 제가 직접 이분들의 답안을 채점하면서 이분은 여기서 깎였구나, 이분은 여기서 조금 잘못 쓰셨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이렇게 남의 답안을 제가 이렇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답안에 꼭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6월부터 8월 초까지 했는데요.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서 저는 이렇게 답에 약간 막막하고 뭘 써야 되는지,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가 막막하신 분들은 이것을 무조건 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거의 기출을 했고요. 6월부터 8월까지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이렇게 답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파악을 했으면 이제 제 답을 써봐야겠죠. 그래서 제 답을 쓰면서 내 답안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읽히는지, 그리고 몇 점을 받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되면 한 7월 정도 됐는데, 이때 모의고사를 수강을 하셔서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글을 이제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읽고 내가 생각한 답안을 써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첨삭을 받아서 내 답이 몇 점을 받는 수준인지, 그리고 내 답이 어떤 게 부족한지를 좀 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9월 달부터 첨삭을 받기 시작해서 7월 달에는 이걸 사실 저 혼자 했거든요. 저 혼자 해서 조금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쉬워요. 돌이켜보면 이때부터 하면은 조금 더 수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7월 달부터 첨삭을 받으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가 아예 틀리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다시 읽으면서 내가 이거를 진짜 의미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면서 읽었는지를 파악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답안이 핀트가 나가고 아예 다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점이 생기면 다시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실전 연습
인데요. 이제 저도 사실 7월부터 8월까지는 모의고사 푸는데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뭐 한 10분 오버될 때도 있고 15분 오버될 때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거는 7, 8월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답안이 이제 완성되는 거에 목적을 맞췄기 때문에. 근데 이제 9월부터는 그래도 이제 시간 체크를 하면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는 이제 제가 평소에 읽는 지문의 양을 줄였고요. 제가 항상 평소에 뭐 A형 쭉 풀거나 B형 쭉 풀거나 뭐 이거를 매일 했기 때문에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는 뭐 한 하루에 2지문 정도? 2-3지문 정도로 해서 양을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형 문학을 다시 했고요. 10월부터는 이제 토요일날 모고 한 번 보고 수요일날은 기출을 다시 시간 잡아서 푸는 그 정도로만 하고 네,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잘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5가지 스텝을 밟아서 이렇게 2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네, 1형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길었는데 네, 이것까지고요. 네. 예. 영교와 영어학은 상대적으로 짧아요. 왜냐면 중요한 게 딱 한 개씩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영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A 지문을 A 박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A 박스를 B와 1대1로 대응하는 거. 그냥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B에 있는 내용을 A에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면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A가 말하고 있는 걸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1대1로 대응하는 거. 이 연습만 하면은 요즘 기출 트렌드로 봤을 때는 사실 A를 분석하고 B를 이렇게 푸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만 잘 깨우치시면 영교는 사실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어학 같은 경우는요. 영어학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답을 작성하는 건데요. 답 작성에서 이렇기 때문에 혹은 이렇지 않기 때문에 비문이다, 정문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군더더기 다 빼고 이제 그 A박스에서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기 때문에 비문이다.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정문이다. 이렇지 않기 때문에 비문이다. 그냥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라서 영어학도 A박스 정확하게 이해하고 포인트만 적는 거. 그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는 이번에 원서도 하나도 안 봤거든요. 재수 때부터도 원서 안 봤어요. 하나도. 다 문제풀이 하면서 개념 습득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영어학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일형 문학이 저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다소 소홀한 면은 있어요. 영교와 영어학에. 근데 요즘 유형 트렌드를 보니까 뭐 이렇게 지식이 많아서 점수가 높은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문제에서 정확히 뭘 요구하는지, 임용이 정말 어디까지를 요구하는지만 잘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형과 문학에 제가 정말 취약했던 거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득점자의 합격 답안을 보고 그걸 내가 채점을 해서 답에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뭐는 군더더기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체력 같은 경우는 사실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11월 때까지 쭉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달리기를 했습니다. 네, 달리기를 한 40분 이상 정도로 했는데 그게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운동은 계속 했고, 그리고 멘탈은 정말 제가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1년 내내 딱 하나만 생각했거든요. 뭘 생각했냐면 붙으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냥 이 마인드로 임했어요. 그래서 너무 임용이 간절해지면은 또 강박이 생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이렇게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되면은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험장 가서 긴장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 그냥 뭐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자. 열심히만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조금 즐겨보자. 일형 문학 그래 글 즐겨보자. 영교 그래 즐겨보자. 영어학 즐겨보자. 이런 식으로 임했더니
이렇게 여유롭게 마음을 내려놓고 임했더니 사실 이번에 조금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3년간 공부를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희망의 말을 듣고 했는데 다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다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이미 약해져 있고 지쳐 있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뭐 너 잘 될 거야. 뭐 너는 될 거야. 꼭 될 거야.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었는데 다 안 되고요. 다 도움 안 되고 제가 가장 도움이 된 말은 할 수 있다였어요. 할 수 있다. 제가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뭐 이렇게 실력이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저한테 되게 힘이 되는 말이었던 것 같고 이게 수험생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응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저도 됐으니까 저도 참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저도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 가지고 임하시면은 네,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